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도에 담긴 태고적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성과 항성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성은 저 행자가 돌아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밤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있는데 요 별은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더 밝고. 그런데 물론 별이 매일 떴다가 지고 해서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아, 이거 관측해 보니까 이 별은 돌아다니더라. 그런 뜻으로 행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그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이렇게 하늘에서 다른 무별들을 배경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행성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혹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저거 혹시 별이 아니야? 뭐 이 정도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써왔던 이 단어는 관측해 보니까 돌아다니더라. 그 뜻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가능한 한 행성이라는 말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성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 여기 무별들처럼. 그래서 우리 해와 같은 별이 이제 항성입니다. 그러니까 행성과 항성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어에서는요, 꼭 그 행성은 플래닛이라고 쓰고 보통 스타라고 할 때는 스타는 그냥 보통 항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이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천동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구에서 봐서는요, 행성은 해를 도는 별들이 되겠습니다. 해를 돌다 보니까 밤하늘에서는 저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항성은 우리 해와 같은 먼 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밖에 없습니다. 천왕성부터는 망원경이 없으면 못 봐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에 들어서면서 천왕성, 해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일단 지구가 둥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아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안 것 같고요. 실제로 이미 서기 전에 그리스의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까지 쟀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진날 우리 해는 그 북해기선을 비추지 않습니까? 근데 에라토스테네스가 그 북해기선상에 있는 시에네라는 곳에서 우물을 봤어요. 우물을 보니까 하진날 해가 그냥 내리꽂는 겁니다. 하나도 걸리지 않고 우물물에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약 7도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는 이렇게 해가 비치면 우물에 그림자가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로부터 이 7도라는 각을 알았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때 단위는 뭐 지금 킬로미터가 아니지만 하여튼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거리가 7도라는 걸 아니까 원을 그려보면 지구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현재 값이 그 지구의 그 원주가 약 4만 킬로미터거든요. 거의 비슷한 값을 에라토스테네스가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천동설 우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천동설은 영어로 geocentric univer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구가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구가 둥근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런 우주를 생각했던 겁니다. 자, 지구가 둥그니까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다 서기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다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중세에는 과학이 얼마나 퇴보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 콜럼버스나 마젤란 같은 사람들이 멀리 항해하면은 이렇게 지구가 평평해서 바닷물이 낭떠러지처럼 막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퇴보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둥글고 크기까지 쟀다는 얘기죠. 근데 그 지구를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 금성,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뭐 목성, 토성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가운데 있는 이 우주를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천동설 우주로는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물, 불, 공기, 흙은 잠깐 복습해 볼까요? 밑에서부터 흙, 물, 공기, 불로 배치돼야 안정된 우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선 운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우주에서 원 운동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천동설을 낸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죠.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런 우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구가 있고 이 지구 요 위에서는 위로 던지면 떨어지고 직선 운동밖에 없는 우주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달이 제일 앞에 등장을 해요. 그 달이 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성, 금성 뭐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부터 왜 우리가 만든 룰을 깨느냐? 왜 갑자기 직선 운동을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제5원소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불 공기 흙은 그렇다. 그런데 여기 달이 나오면서부터 이 위는 원리가 달라요.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에테르, 영어로 이서라고 그러죠. 에테르가 또는 그리스 말로 아이테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에테르가 5원소가 우주를 만든다. 그래서 5원소는 어떻게 해요? 원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우주는 월하권하고 월상권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월하권과 월상권을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저 인간이 사는 그 현실 지옥이고 저 밖에 뭐 하느님과 신들이 있을 넓은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까지 아주 이게 바람직한 그 우주론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중에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을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천동설 이론은 일단 천문학자들한테도 만족감을 줬지만 그 기독교 계통 종교에도 굉장히 만족감을 줬던 겁니다. 신의 영역, 중간에 천사의 영역, 그다음에 인간의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요. 이 천동설 우주에서 그 나중에 이제 지동설 우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이제 동양으로 오면서요. 전래되면서 원래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지중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구가 가운데 있으니까 원래 지중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한 번 더 번역하는 거죠.
지구가 가운데 있으면은 하늘이 돌아갈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천동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 이걸 왜 바꿨느냐? 간단해요. 다음 것을 얘기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동설은 영어로 뭘까요? 지동설은 지동설은 힐리오센트릭 유니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은 해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헷갈립니다. 예, 저도 금방 헷갈릴 뻔했어요. 해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동양으로 넘어와서 정확하게 번역이 되면 일중설이라 해야 됩니다. 일중설. 근데 뭐가 어색해요? 우리 동양은요, 일지로 세상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천지로 나눴지 일지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중설은 해가 가운데 있으니까 지구가 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갈릴레이가 나중에 그 종교 재판하고 나올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잖아요. 그 말이 지구가 자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그래도 지구가 공전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해가 가운데 있으면은 지구가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지동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바뀌어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문제 틀려요. 언뜻 보면은 이게 지구니까 지구가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게 지동설이구나. 힐리오가 이거 천동설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지오센트릭이 천동설 결과적으로, 힐리오센트릭이 결과적으로 지동설이 됐다는 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천동설 그 우주는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그 천동설 우주에 도전하게 되면은 종교 재판을 받을 정도로 무려 한 1500년 가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렇게 천동설 우주가 자리 잡았을 때 그럼 동양은 뭐 했느냐? 동양도 틀림없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알고 지구가 가운데 있는 우주를 생각했을 겁니다. 동양에서 처음부터 태양이 가운데 있는 지동설 우주를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동양에는 이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부분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마찬가지거든요. 서양 사람이 동양보다 훨씬 낫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옛날에 그 선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천동설 우주 정도는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기록이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동양에서 이제 별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별자리는 우리가 28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8 이 숫자를 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숙박, 뭐 숙소 할 때 숙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별자리를 나타낼 때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28수로 읽어야 합니다. 자, 동양의 28수는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북쪽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현무, 그 다음에 남주작, 그 다음에 여기가 동청룡, 그 다음에 서백호가 되겠습니다. 땅의 지도하고 뭐가 다른가요? 동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즉 이쪽이 북이고 남이면은 땅의 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가 되고 여기가 동이 되잖아요. 이 하늘의 지도는 동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이면 이쪽이 동쪽 하늘이 되고 이쪽이 서쪽 하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워서 보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기 때문에 동서가 바뀝니다. 예. 이게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가끔 천문연구원에서 옛날에 보도자료를 낼 때 어떤 천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천체가 있다고 해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조로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신문 기자님들이 꽤 많이 이걸 바꿔요. 에이 천문학자들 이것도 모르냐? 이쪽이 서쪽이지 이쪽이 북쪽이면 이걸 바꿉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 동쪽이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남쪽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저랑 시선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남쪽에 이게 별이 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남쪽 하늘이면 이리 올라가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 되죠. 예, 지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항상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쪽 방향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배우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도는 동서가 바뀐다. 그런데 이제 동양의 28수는요, 이 각 그 청룡에도 7개가 있고 여기 주작에도 7개가 있고 전부 다 7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7, 4, 28, 28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북두칠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북두칠성, 북극성은 따로 이 황룡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도 조금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이 부분을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우리 하느님이 계신 곳 또는 그 상제가 계신 곳, 그 자미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 자자가 자금성할 때 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자리마다 7개씩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윷놀이 윷판이 됐다. 왜? 윷판이 안방을 빼면 28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쪽을 동방칠수, 저쪽을 서방칠수, 북방칠수, 남방칠수로 부릅니다.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럼 동방칠수는 동쪽 하늘 별자리다. 서방칠수는 서쪽 하늘 별자리다. 그럼 맞는 거네? 근데 그것이 그 이름이 동방칠수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별자리는 동쪽 별자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동쪽에 별자리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구가 돌아가니까 동쪽 별자리들이 전부 뜰 거 아닙니까? 그럼 남쪽에 오면 그럼 남방칠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동방칠수, 서방칠수 이거는 지구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28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 각성은 처녀자리 알파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저 7개가 동방 각항 저방 신미기가 동방칠수 7개 별자리잖아요. 7개 별자리인데 요 별자리들은 전갈, 천칭, 궁수는 여름철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칠수는 동쪽 하늘 별자리가 아니라 여름철 별자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처녀자리 알파, 처녀자리 카파, 파이 뭐 이렇게 써 있죠. 저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별자리가 있을 때요. 뭐 별자리 뭐 실제 별자리 모양하고 별 배치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똑같다 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전갈 같은 거는 뭐 그래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뭐 전갈 꼬리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상상하면 이거 완전 전갈이네. 여기 뭐 이렇게 침도 있어요. 마침. 예, 그래서 전갈 자리 같은 것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 별자리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할 때 이 별자리 제일 밝은 놈을 대체로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그다음에 두 번째 밝은 별 이걸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이타, 세타, 이오타 맞아 할까요? 카파, 람다, 뮤, 뉴, 크사이, 오미크론,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파이, 카이, 푸사이, 오메가 24개입니다 전부. 그래서
어떤 별자리에 뭐 무슨 제타성 그러면 그 별자리에서 6번째 밝은 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별자리에 별이 뭐 24개만 있나요? 그다음부터는 25번 성, 26번 성하고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망원경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얼마든지 우리가 별의 이름을 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서양 별자리 처녀자리 알파가 스파이카라는 1등별입니다. 알파니까 밝은 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피카로 적는데 영어로는 스파이카라고 합니다. 스파이카를 그 별 주위 그쪽을 각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28수가 있었다. 근데 28수도 언제부터 전해져서 됐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정말 오래된 별자리다. 동양엔 28수가 있다. 그 다음 윷놀이의 윷판은 가운데 안방을 빼면 28개인데 바로 28수를 의미한다. 그 28수를 다리 근처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로 만들어서 우주놀이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양의 그 황도 12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가 지나가는 길, 그걸 황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문학에는 이 하늘에 길이 2개가 있어요. 그 적도가 있고 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황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글자 그대로 빨간 길, 노란 길이에요. 동양 천문도에서 적도를 빨간색 선으로 그리고 황도를 이제 노란색 선으로 그려서 이게 적도, 황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정도는 우리가 적도는 이퀘이터라고 그러죠. 예, 이게 정말 수천 년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퀘이션, 뭐 방정식도 나오고 인간의 그 문화, 역사와 같이 한 위대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도는 이클립틱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일식월식 할 때 이클립스라든가 그런 단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클립틱 어감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뮤직 밴드를 만들면 이름을 에클립틱이라고 줘도 좋죠. 예. 실제로 자동차 중에도 이클립스라는 이름을 가진 외제차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잘 팔리는 그 물건들은요, 별 이름을 딴 것들이 많아요. 그게 세계 시장에 나가도 바로 이렇게 눈에 띄고 귀에 자연스럽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유명한 황도가 뭐냐? 사실 일반인들은 황도만 아셔도 그 뭐 대단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확실하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해가 있어요.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봤을 때 해 뒤에 있는 저쪽 별들은 안 보이는 거죠. 이쪽에 있는 별들은 안 보입니다. 낮에 해 뒤에 있으니까. 낮에 뜨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는 이쪽 편이 밤이 되니까, 왜? 이쪽에 해가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별들이 그날 밤에 보이는 별자리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구의 위치는 언제냐? 해가 쌍둥이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해는 쌍둥이 자리에 있는데 쌍둥이 자리는 그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쌍둥이 자리에 있으면 대략 6월 달입니다. 6월 초순 중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6월 초순 중순에 태어난 분들은 자기 별자리가 그 쌍둥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아셨어요? 자기 생일날 생일 별자리는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생인데 내 별자리가 쌍둥이니까 오늘 내 생일날 내 별자리 봐야지 밤새 기다려도 쌍둥이 자리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쌍둥이 자리는 해와 함께 같이 뜨고 졌어요. 해가 쌍둥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해가 뜨고 진다는 것은 쌍둥이 자리가 뜨고 진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생일 별자리는 자기 생일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럼 언제 볼 수 있느냐? 이 지구가 삥 돌아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 지구가 돌아서 여기까지 오려면 반 바퀴를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달이 걸려요. 6달이 걸려서 6달이 되면 지구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쪽 별자리가 낮에 해 뒤에 뜨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쪽 쌍둥이 자리가 이제 밤에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황도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해 뒤에 무슨 별자리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황도의 존재를 알았어요. 원시인들이라고 다 똑같은 원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아인슈타인 원시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시인들은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고대 문명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정도 되면 거기 천문학자는 당연히 황도 별자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가 지나가는 길에 12개의 별자리를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하나씩 건너가니까 아주 설명하기가 좋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제 1월 달에는 캐프리코르너스, 그래서 염소자리, 2월 달에는 어쿠에리어스, 물병, 3월 달에는 파이시스, 물고기, 이런 식으로 어느 달에는 무슨 별자리에 해가 있다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아주 비밀처럼 이렇게 전수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기 생일 별자리가 자기 생일날 안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수천 년 전 원시인한테 가도 천문학을 가르쳐 줄 게 별로 없어요. 원시인이 더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도의 역사만 봐도 참 대단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황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염소, 물병, 물고기,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전갈, 궁수 12개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황도마다 수천 년 된 기호가 있습니다. 이건 행성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라틴 이름들은 어감이 좋으면 바로 상품 이름으로 다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기업가께서는 이름 지을 때 이런 거 참고하세요. 예를 들면은 파이시스는 물고기죠. 나중에 영어로 피쉬가 되는 거죠. 제미나이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폴로 이전에 제민이라는 그 로켓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 올라갔던 이름들이 그 로켓이 제민입니다. 그 제미니에서 이제 아폴로가 올라갔죠. 아폴로 11호에서 그 암스트롱이 달에 내린 것이 언제냐? 저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1969년 7월 21일 11시 56분 20초였습니다. 제가 왜 그걸 기억하느냐? 그때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잘 사는 집에 그걸 보러 갔는데 11시 56분 20초에 암스트롱이 딱 그 발을 땅에 디뎠어요. 그 달에. 근데 11시 56분이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점심 준비를 하니까 그 암스트롱이 달에 땅을 딛자마자 그냥 얼른 나왔어요. 그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뒤에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21일 점심시간 직전에 11시 56분 20초라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아폴로 같은 얘기를 하실 때 다들 자료를 검색해 보면 다 7월 20일로 돼 있거든요. 왜? 미국 시간이니까. 근데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11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고하실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돼야 이제 내공이 깊다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폴로는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황도 12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캔서, 우리가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자리입니다. 레오 다 아시죠? 레오는 사자고요. 버고 나중에 버진이 됩니다. 처녀고. 그다음에 리브라가 천칭, 스콜피우스가 이제 전갈이죠. 스콜피온.
그다음에 이제 궁수 세지테리어스 해가지고 12개 별자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제가 뭐 점성술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 기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성이 있고 뭐 금성이 있고, 자 수천 년 된 기호들입니다. 이게 지구가 있고 뭐 화성이 있고, 지구는 하늘에 없죠. 예. 이렇게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수천 년 된 기호가 있고, 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저 뭡니까? 예를 들면은 양, 뭐 또는 황소 뭐 쌍둥이, 이런 기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별자리인데, 내가 이별자리 태어날 때 목성이 마침 거기 있었어. 그런데 그때 화성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자리에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서양 점성술은 내가 3월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럼 점괘가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3월에 태어났어도 그 다음에 3월에 태어날 때는 행성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별자리 없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띠가 바뀌는 것처럼 서양은 그 행성 배치가 바뀌어서 그 점성술이 이제 그렇게 발전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점성술 개업하시려면 당연히 저는 수천 년 된 기호를 갖다가 문 앞에 딱 장식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별자리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해 드릴까요? 이 별자리는 분명히 우리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국제천문연맹에서 IAU에서 전부 서양 것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것으로 다 통일이 됐는데 아주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피우쿠스라는 별자리가 있었어요. 이 별자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왕인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왕들은 좀 격이 낮아요. 그래서 뱀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번역이 되다가 땅꾼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천문학자 중에 돌아가신 유경로 교수님이 계셨어요. 유경로 교수님이 아니 유럽에서는 왕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땅꾼이라고 하느냐,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이 신조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무슨 별자리가 됐냐면 뱀주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신기한 이름을 가진 별자리가 있어요. 저도 뱀주인이라는 말은 별자리에서밖에 못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뭐 또 좋은 예가 있다면 라이라가 있겠습니다. 예. 이 라이라는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그 시인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하프 같은 걸 여기 안고 이렇게 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라이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해지면서 이게 금자리가 됩니다. 중국에서 한자로 이게 금이 이제 검은고 금자입니다. 검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 부부간에 사이가 좋다 그러면 금슬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금슬이 좋다, 검은고와 비파만큼 잘 어울린다. 이 비파잖아요. 그래서 금자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보니까 금자리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고 이걸 번역했냐? 검은고자리라고 했습니다. 검은고자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녀성은 검은고자리 알파별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서양에서 이렇게 치는 악기로 출발했는데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검은고가 돼버렸습니다. 그 별자리는 똑같은 별자리인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밝은 별들은 옛날부터 나름대로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아주 제법 심오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갈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 이름은 안타레스입니다. 안타레스인데 엔티가 누구에 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에리스가 뭡니까? 이게 화성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마르스입니다. 마르스. 예. 우리가 주피터라고도 하고 제우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성에 대적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갈자리의 안타레스라는 별은
빨간색이에요. 그 화성처럼 빨개가지고 이 두 별이 나란히 있으면 마치 괴물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눈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다. 눈동자가. 그래서 뭐 이게 뭐 정변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점성술에 나오는 별자리입니다. 근데 뭐 전갈자리는 황도 12宮이니까 화성이 어쨌든 저 2년이라도 한 번씩은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점성술이 근거가 있다고 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럼 뭐 화성이 안타레스하고 만날 때마다 그럼 뭐 어떤 나라 쿠데타가 나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이 중에 별 밝은 별 일 중에 알로 시작되는 것들, 이거는 아라비아에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영화에 보면 백마 4마리가 나와요. 그 아주 그 백마가 나오는 장면이 아주 압권이죠. 근데 그 월리스라는 그 원작자가 그 백마 4마리 이름을 별 이름으로 짓습니다. 별 이름을 짓는데 한 마리가 안타레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알테어, 알데바란, 리겔입니다. 전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왜? 백마 4마리 이름을 별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1등성 중에 알로 시작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알데바라는 황소자리의 빨간색 별이고요. 알테어는 오늘날 우리가 견우성으로 알려진 독수리 자리 알파별입니다. 그다음 리겔은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입니다. 알로 시작되는 걸 다 모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백마 주인공이 아랍 사람이에요. 그 로마 장교들하고 신나갖고 그 내기한 사람이 아랍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이니까 1등별 중에서도 알로 시작되는 별들을 배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천문학자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민족의 별자리 북두칠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로 1+1으로 남십자성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북두칠성은요, 큰곰자리라는 별자리에 꼬리 부분에 있는 7개 별입니다. 하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북두칠성 자체가 별자리가 아닙니다. 북두칠성은 큰곰이란 자리의 그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시계를 썼잖아요. 그 땅에다가 막대를 박아요. 그럼 여기 해가 이제 있으면 이 그림자를 보고서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느냐. 결국 나중에 그게 해시계를 만드는 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냐 하는 것은 해가 땅에다 세워놓은 마디. 그래서 이게 시자가 됐습니다. 막대. 이 보고 시간을 알았다. 그러니까 낮에는 어쨌든 대충이라도 알았던 거죠. 그림자 방향을 보니까. 밤에는 해 그림자가 없잖아요. 달 그림자? 달이 없으면. 그런데 바로 북두칠성이나 이제 남십자성을 보고 그때 시간을 안 겁니다. 야, 이따가 북두칠성이 저 높이 올라가면 뭐 만나자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엄청 오래 기다렸을 거예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10분만 늦게 가도 막 인상 쓰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아마 보통 1~2시간씩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이 북두칠성은 너무 크고 밝잖아요. 이렇게 아주 7개 별이 요 별만 빼고 다 2등별입니다. 2등별만 해도 굉장히 밝아요. 1등별도 밝지만 2등별도 상당히 밝습니다. 물론 저 대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시골 가면요, 1등성은 저 거의 뭐 UFO처럼 밝고 2등성도 상당히 밝습니다. 북두칠성은 네 번째 별만 어둡습니다. 어느 쪽으로 세도 네 번째인데 요 별만 어두워요. 그 옛날에 뭐 칠형제가 있었는데 넷째만 불효였다든가 뭐 그런 전래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바로 곰의 엉덩이 부분이고
꼬리가 이렇게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이 이쪽에 이렇게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 라틴 말로 우르사 메이저, 영어로 얼사 메이저입니다. 이게 바로 큰 곰입니다. 큰 곰. 그러니까 울사가 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은 곰은 당연히 울사 마이너겠죠. 예, 마이너. 예, 그래서 북두칠성은 곰의 엉덩이부터 꼬리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 자체는 별자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북두칠성은 영어로는 이제 빅 데퍼라고 합니다. 빅 데퍼. 그래서 역시 큰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도 국자라고 했고, 우리는 무조건 이 두 자가 나오면은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남자 이름에 이 두 자가 많이 나오는데 좋은 이름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두칠성을 뜻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북두칠성은 우리 민화에서도 북두칠성 신선이 점지해야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북두칠성 끝에 이 두 별을 가지고 쭉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 두 별, 이게 알파, 베타입니다. 큰 곰 자리에. 이게 듀브란 별이고 메락이란 별입니다. 듀베, 메락, 팩타, 메그레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별이 북극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동양에서는 지극성이라고 합니다. 극을 가리킨다 이게. 그래서 이 지극성은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정화소 떠놓고 북쪽 하늘을 향해서 빌었어요. 그때 북두칠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물그릇에 다 비칠 수는 없는데 저 지극성 두 개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정성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지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두칠성은요 우리 민족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두칠성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볼 수 없어요. 낮이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봄이다. 그러면 봄에는요 거의 자정이 다 됐을 때 그 깊은 밤에 북두칠성이 가장 높이 올라와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오니까 깊은 밤이니까 이게 초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저 초저녁에는 막 이제 이쪽에 있다가 깊은 밤이 되면 머리 위까지 올라왔다가 새벽이 되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왜?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 여기까지는 밤에 대략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지만 새벽이 되면서 해가 뜨잖아요. 그 여긴 낮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다음 날 초저녁에 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중에 세 개는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은 초저녁에 여기 와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초저녁에 높이 떠 있어요. 가을에. 그래서 가을에 초저녁에 높이 떠 있고 깊은 밤에는 이쪽으로 지고 새벽에는 거의 땅 밑에 있고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하여튼 세 개는 항상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반구에 있는 별자리들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사실만 알면 아마 수능 볼 때까지 시험 문제 두세 번은 맞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어떤 모양을 디자인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해전해도요 이런 모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죠. 어딜 봐도 이런 모양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북두칠성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만일 혹시 여러분 회사 제품이나 어디에 이렇게 생긴 북두칠성을 지금 인용하셨으면 얼른 바꾸셔야 됩니다. 예, 잘못하면 망신당해요. 예, 이거는 이런 북두칠성은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두칠성이 회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회전해도 이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은 이 북두칠성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 북두칠성이 7개 별이 다 같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별은 가깝고 어떤 별은 먼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국자로 보이는 거지. 거기에 갔을 때 그 북두칠성이 거기 나란히 7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런 거는 이게 질문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북두칠성은 정말 다행인 게 이 끝에 2별을 따라가면은 북극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북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크게 그려놨는데 북극성도 2등성입니다. 밝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북극성이 워낙 유명하니까 북극성을 이렇게 더 밝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밝기가 같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4번째만 어둡습니다. 이쪽에 조금 작죠? 그림이. 제가 좀 작게 그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북극성은 2등성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밝은 별이 별로 없어서 혼자 밝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 우리 북반구에는 이제 북두칠성이 있다면은 남반구에는 남십자성이 있습니다. 많은 그 호주 관광객들이 가이드한테 그렇게 남십자성을 보여달라고 한대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북반구 북두칠성분 좀 찾아보시고 좀 그다음에 남십자성을 찾으시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 북두칠성이 남십자성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더 커요. 그런데 여기서 북두칠성은 안 보고 자꾸 저 남반구로 관광 가면은 남십자성을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뭐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 뭐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이 남십자성을 참 우리나라가 각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건대 우리 월남에 파병된 부대도 십자성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일단 우리 좀 북두칠성부터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십자성은요 1등성이 2개나 됩니다. 작긴 하지만 북두칠성에는 하나도 없는 1등성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십자성은 하늘의 남극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아까 북두칠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그랬는데 남십자성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하늘의 남극에 밝은 별이 없어요. 남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남십자성의 그 십자가의 긴 축을 따라서 약 5배 정도 연장하면 거기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남쪽이라고 생각하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십자성은 남쪽을 가리키는 별자리인데 남십자성 자체가 남극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옆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 긴 십자가의 축을 따라가면 여기 있다. 그래서 호주 국기는 이렇게 남십자성으로 국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중간에 조그만 별 하나까지 넣어서 5개가 들어가 있는 게 호주 별자리입니다. 뉴질랜드 별자리에는 요 잔별이 없고 요 큰 별도 왕별도 없어요. 근데 요 별과 요 별이 아주 밝은 1등별입니다. 요 별과 요 별이 남십자성 1등성이 되고 요 2개는 2등성, 3등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에 왕별이 호주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대략 이 정도 있는 밝은 별이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입니다. 뭐 켄타우루스라고 하기도 하죠. 라틴식으로 읽으면 켄타우루스가 되죠. 켄타우루스가 뭡니까? 반인 반마예요.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켄타우루스란 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래서 약 그 사광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태양계가 우리 해가 있으면 여기 뭐 수성 금성 어쩌고 하는 게 다 모여 있잖아요. 이게 빛의 속도로 가면 하루면 넉넉히 갑니다. 하루가 안 걸려요. 태양계를 관통하는데 대략 해왕성, 명왕성까지 본다면 하루 만에 다 갑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리는 곳, 이 안에 다른 밝은 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4년이 걸리는 사광년의 거리, 이 안에 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밝은 별이. 그 다음에
이 중에 4광년 되는데 드디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알파 센타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센타우루스 별자리 알파 별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이 별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자꾸 이제 사람들이 또 혼돈해요. 좀 천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센타우루스인데 켄타우루스죠. 루스인데 왜 이때는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느냐? 요것은 저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 그래서 센타우루스 자리의 알파 할 때는 어미 변화를 해요. 이 어미 변화는 영어에서 그 불규칙 그 명사 복수 변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라이라의 알파가 이게 저 직녀라고 그랬죠? 직녀성이 바로 베가입니다. 베가. 예. 베가라는 상품이 뭐 있죠? 예. 그 직녀성이 베가인데 알파 라이라 할 때는 이를 붙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검은고의 알파 할 때는 이렇게 소유격이 어미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 할 때는 US가 I로 바뀝니다. 이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하나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오각성을 만들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유태인의 별들이 육각성이죠. 근데 호주는 꼭 칠각성을 씁니다. 보시면은 이 작은 별만 오각성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칠각성입니다. 예. 요거는 저 영국 연방이란 뜻이죠. 영국의 유니온 잭은 옛날 영국 연방이었던 나라 국기 한쪽 귀퉁이에 다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이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칠각성을 쓰는 나라는 지금 호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칠각성은 대체로 그 호주의 상품이거나 호주 관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근의 은하수가 아주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뭐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봤는데요. 남십자성이 이렇게 별이 4개가 있으면 여기 아주 밝은 별이 2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알파 센타우리고 저것이 베타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 남십자성 옆에는 밝은 2별이 1등별 2개가 있는데 그 바로 그 지구에 제일 가까운 별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요. 천체망원경으로 봐도 여기가 아주 시커먼해요. 이 부분이 시커먼해서 코울색이라고 합니다. 석탄 부대, 코울색, 석탄 부대라고 그래요. 저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서 암흑성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은 그 성운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별빛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해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가 해시계까지 만들면서 방향을 봤죠. 그런데 이제 밤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즉, 저랑 시선 방향이 같아야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북두칠성,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남십자성. 그걸 가지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밤의 시간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별자리 이야기만 모아서 읽어봐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만드는 그 우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계절에는 이렇게 지중해, 그리스에서 보면 지중해 커다란 배가 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유명한 아르고 배죠. 근데 아르고라는 별자리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돛이요, 돛이 이제 벨라라고 합니다. 벨라도 뭐 제품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콤파스, 나침판도 있고요. 여기에 뭐 용골, 퍼피스, 뭐 칼이나 용골, 뭐 고물, 뭐 이런 별자리들이 다 이게 항해기구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다뱀이 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바다뱀, 하이드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세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주도 하나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나씩 읽지 말고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제일 높은데 올림푸스 산이 이 신데레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조그만 바다를 갖다가
이름이 얼마나 건방집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 땅 가운데 바다란 말이야. 왜 그럴까요? 그 옛날에는 아는 세상이 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햄버거 마냥 남북으로 땅이 두 개 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지중해가 여기 있고 우리는 북쪽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여기 이제 설산이 있어요. 설산. 북반구 사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남쪽을 그리워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그대는 아니냐 남쪽 나라를. 그래서 여기에 있던 에티오피아가 당시에는 굉장히 봄인 따뜻한 나라라고 여겨졌어요.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가을철 서양 별자리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 왕비 카시오페이아, 딸 안드로메다, 사위 페르세우스가 다 별자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 남쪽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남쪽이 따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해가 뜨는 곳, 오리엔트죠, 오리엔트. 가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만일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졌어도 세계사는 바뀌었을지 몰라요. 해 뜨는 곳을 가보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온갖 귀신들, 사람 잡아먹는 그 끔찍한 괴물들이 사는 그 에르시안 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주관을 그 서양의 고전이나 이런 데서 언제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별자리를 본다는 것은 수천 년 전 옛날 원시인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원시인들 또 옛날 사람들이 보던 별자리나 지금 우리가 보는 별자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천문학을 하면서 장점이 몇 개를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별자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그 낯선 곳에 와 있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별자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성과 항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양의 28수, 서양의 황도 12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밤의 시계 노릇을 한 북두칠성과 남십자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